저는 그 지주사가 된 회사 대덕이라는 회사를 좀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작년에 대덕전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2020년 5월 달에 대덕과 대덕전자가 분리가 되게 되면서 일단은 뭐 대덕이 지주회사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대덕을 본 큰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언급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하다,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시총이 9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31%를 좀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분 가치만 한 3천억 정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올해 대덕전자의 매출이 단기 순이익과 함께 흑자 전환이 계속적으로 좀 진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자회사의 지분 가치도 한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자회사로 또 와이솔이라는 회사를 좀 가지고 있어요. 와이솔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한 2,900억 정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와이솔의 한 36% 가까이 좀 지분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와이솔 같은 경우도 역시 올해 단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5G 수혜주로서 이슈가 돼야지만 와이솔에 대한 또 지분 가치가 좀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내년에 아마 와이솔에 대한 지분 가치는 다시 한번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유보율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역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 대덕의 경우는 작년에 유보율이 6,000%가 넘어요. 그런 만큼 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수혜도 계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2020년에 사실은 대덕과 대덕전자가 분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832원에서 작년에 2,991원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특히 여기에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연말이 되게 되면 이제 배당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덕의 경우는 이제 그 배당의 율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2%에서 4% 가까운 배당률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는 3% 줬고요. 2019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서 2.87% 정도 줬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4.3% 정도 줬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4% 이상은 시가 배당률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가 뭐 대충 그냥 따져만 보더라도 약 한 4천억 정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대덕의 경우는 시총이 한 2,600억 수준밖에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배당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뭐 저평가 여지로는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지주사로서의 역할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못 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주가는 이제 16,000원 부근에서 12,500원, 13,000원대까지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뭐 6,000원대까지는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관건이다라고 보는데, 박스권 하단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9,050원대까지는 일봉상으로 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주게 되면은 한 12,500원대까지 뭐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셔도 배당도 괜찮고 저평가인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갖고요. 뭐 대덕 안정적인 종목, 그다음에 이런 종목은 꾸준하게 좀 들고 가셔도 뭐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덕이라는 종목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PCB 업체도 최근에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게 되면 서버의 고사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FCBGA가 대덕전자에서 영위하는 요 FCBGA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목표가 손절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한 9,05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12,500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를 아까 전에 좀 언급을 못 드렸는데,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한 7,300원을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그게 좀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7,600원 수준이죠. 7,650원 수준에서는 이제 턴 어라운드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